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근데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요? 귀여운 여인을 보시면 리차드 네. 기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요? 사모펀드 대표였는데 당시 리차드 기어가 다뤘던 딜이 뭐냐면 조선사를 사서 그걸 쪼개서 파는 거, 그 딜을 다뤘습니다. 그게 80년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의 조선업이 한창 잘 나가다가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 거죠. 뒤집었죠. 그다음에 조선업의 기술력은 일본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온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최고 볼 수 있고요. 수준이고 미국의 조선 산업은 망했죠. 네, 거의 이제 거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게 해군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고 미군의 네네. 해군력 말씀하시는 미군의 거죠? 해군력을 네. 근데 이게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결국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한번 발주하면 8년에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걸 바꾸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라고 해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한국의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력할 게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구윤철 부총리 이제는 31일에 미국을 가는 네. 걸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제 다음 달 1일이죠.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31일에 미국 협상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1대1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원래 2대2였는데 그게 취소가 됐고 네네. 지금은 1대1로 하게 되는 거네요. 원래는 그 유럽 협상 전에 우리랑 원래 협상 파트너로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끊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먼저 가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받아든 이 유럽 협상안 타결 이게 나왔으니까 그다음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도 31일이라도 지금 약속이 잡혔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전이에요. 마감 시한 하루 전에 만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업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자택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마스가라는 플랜을 제시했다고 프로젝트를 얘기했다고 해요. 마가라는 게 원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네네. 구호잖아요. 마스가는 뭔가요?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근데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뭔가요? 귀여운 여인을 보시면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뭐요? 사모펀드 대표였는데 당시 리차드 기어가 다뤘던 딜이 뭐냐면 조선사를 사서 그걸 쪼개서 파는 거, 그 딜을 다뤘습니다. 그게 80년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의 조선업이 한창 잘 나가다가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 거죠. 뒤집었죠. 그다음에 조선업의 기술력은 일본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온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최고 볼 수 있고요. 수준이고 미국의 조선 산업은 망했죠. 네, 거의 네네. 이제 거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가를 제안하는 건 뭐냐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투자 이후에 이 조선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지원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금융 지원 플러스 거기다가 조선업도 만들어주고 거기다 운영 지원까지 우리가 패키지로 해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네. 대해서 상무장관이 상당히 만족한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지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게. 이때도 조선업 얘기를 했었네요. 네, 이 조선업이 사실 필수 제조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었고 이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이 또 찾아보니까 트럼프가 예전에 1998년 정도, 1997년 거제도 네네. 조선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제 한화오션이죠. 근데 네. 대우조선해양에 실제로 가봤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 그림이 보이네요, 사진이.
저희 경제 위기였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쪽이 사실은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힘든 과정에서 혹시 여기에 또 투자에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 이름을 했을 때 대우그룹과 함께 트럼프 월드라는 그 건설 그 건물이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대우그룹과 여러 가지 친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때 당시에 대우조선을 이제 현장에 와서 우리나라의 조선이 얼마나 좀 대단한지를 그때 좀 느끼고 갔는데 그게 지금까지 그 도크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훨씬 더 이제 많이 컸잖아요. 네. 근데 조선업이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게 해군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고 미군의 네네. 해군력 말씀하시는 미군의 거죠? 해군력을 네. 근데 이게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결국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한번 발주하면 8년에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걸 바꾸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라고 해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한국의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력할 게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 보니까 트럼프 주니어도 같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옆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다 같이 와서 그때도 이렇게 관심을 표명했었던 거네요. 지금 뭐 트럼프 일가가 거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같이 다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을에 트럼프 차남이 또 한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네. 크립토 행사가 있거든요. 아 이번에요? 네네네네.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60조 원, 그리고 유럽연합도 1,000조 원 플러스 알파. 결국 우리나라의 이 부담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시한 거는 1,000억 달러 규모거든요. 네. 그런데 이 러튼이 상무장관이 제안한 게 4,000억 달러쯤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GDP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이 5,500억이니까 우리도 생각해서.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조선업 패키지 딜 아까 말한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거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유럽도 15% 관세를 얻어냈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도 15%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만 25%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잖아요. 네. 이 때문에 우리도 뭔가 좀 좋은 숫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저는 다만 8월 1일이라는 그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날짜에. 1일이 지나고 나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후에 추가 협상을 통해서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2+2 회의를 25일에 예정됐던 걸 취소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미국 측이니까. 압박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휘둘리지 말고 분위기에 잘 협상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8월 1일에 합의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물론 조금 연장하고 다시 또 협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25%를 우리가 먼저 상호 관세에서 일단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당장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너무 크지만 그거 외에도 5대 저희 수출 품목이 다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나마 여기에 이제 K-뷰티 같은 경우는 조금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가가 좀 싸니까 여기에서 25% 올려봐야 좀 그래도 우리 거 쓰겠다 이러겠지만 이거는 수출의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큰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개방 얘기도 나와요. 좀 우려스럽지만 농산물, 소고기 뭐 그 얘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내국 정치용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어.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중부 쪽 어떻게 보자면 스윙 스테이트 쪽을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팔로잉했더니요. 그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올린 게 야 드디어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개방했어라고. 관심이 여전히 이게 높은 뭐냐면 소고기에 사실 대한 호주가 수입하는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 내 유권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농산물 시장 개방, 각국의 개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트로피적인 성격으로 우리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31일에는 구윤철 부총리가 1대1 談判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전에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통상본부장 모두 다 지금 총 출동한 상황입니다. 막판 총력전이 벌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 스코틀랜드에 지금 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저희가 그 통상 부분에서는 올인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추가 협상을
지금 31일에 추가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25%를 진짜 부과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낼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네.